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신고가 경신을 앞두고 계속해서 하루 만에 반락이 나온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13% 소폭 하락하면서 3,247선에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0.03% 소폭 상승하면서 98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 시장에 모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이 공통점으로 포착되는 점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매수세가 이어질지 오늘장 흐름에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3대 지수는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0.3% 가장 많이 올라줬고 다우존스 지수가 소폭 하락했는데요. 항공주가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의 반등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국의 질병예방센터가 61개국에 대해서 여행 권고 조치를 완화했기 때문에 오늘자 우리 시장 항공주들 어떻게 흘러갈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제유가는 $70를 돌파한 모습인데요. 국제유가 관련까지 저희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알찬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랄게요.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바이오주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전거래일에서 급등했던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 살펴드리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하이트진로 상저하고라는 의미인데요. 상저하고는 한 해의 경기가 상반기에는 저조하고 하반기에는 활황이 되는 현상을 뜻하는데 과연 하이트진로가 하반기에 강세 보일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주연의 주요 소포트 시간에서는 흠슬라에 대해 다뤄드리겠습니다. HMM 전일 주가 급등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상승의 재시동을 거는 건지 점검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알찬 투자 작전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시간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이 좀 엇갈린 방향을 보였습니다. 오늘자 시장에서도 좀 잘 대응을 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 키워드로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작전 키워드 바이오주의 부활입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그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전 거래일에 미국의 FDA에서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18년 만에 임상치료 승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젠 종목도 38% 급등했고 그와 관련한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종목들이 전거래일에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상한가를 도달하려고 했다가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 걱정이 크거든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바이오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앵커님께서는 이 바이오 쪽 오랜만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딱 사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백신에 대해서 앞으로 또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두면 나중에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백신 관련주 사야 되나요? 그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마무리는 제가 해야죠. 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다 보면은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 때 시장이 잘 안 가고 비추세가 나올 때 그동안 좀 소외됐던 섹터들이 움직이는 게 정석이 아닐까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이것저것 다 한 번씩 움직였고 그러면 다음은 또 어딜까라고 봤을 때 바이오주가 하나 약간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제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도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이런 쪽도 주가는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어도 뭐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이런 기점을 통해서 올라와야 될 모습이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소외가 많이 됐고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가운데 바이오주도 성장주 쪽에 들어가죠. 아무래도 저금리 기반에서 어느 정도 자금 조달이 좀 쉽다라는 관점 쪽에서 게다가 당장 나오는 실적보다 우리
이 신약 한 번에 성공하면은 돈 많이 벌 거야라고 보여주는 기대감들 이런 게 어떤 성장주의 한 축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동안 유동성을 회수하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금리 인상을 이제 점진적으로 앞두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섹터란 쪽에서도 눈길이 가면서 많이 좀 소외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평가 비싸다라는 얘기 나왔었고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봤던 섹터가 가장 또 눈길이 가지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섹터는 일단 눈길이 안 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많이 소외를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일단 다시 재조명이 되는 부분들은 일단 또 에스코라고 하는 쪽이 개최가 되다 보니까 종양업계죠. 이런 쪽에서 또 많이 참여하는 기업들이 또 얘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어제는 또 말씀하셨던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관련된 신약을 물론 논란도 좀 있습니다만 이제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관점 쪽에서 신약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높아지는 가운데 어제 또 종목 중에서 요 백신 관련된 종목도 눈길을 끌었고 게다가 바이오젠 관련된 종목들도 눈길을 끌었고 피플바이오 이런 종목들이죠. 게다가 의외로 헬릭스미스라는 종목도 강세를 보이는데 이런 종목이 지금 엔제니시스라고 그러죠. 그동안 당뇨병성 신경병증 관련된 쪽에서 첫 번째로 미국의 임상 3상 연구를 하다가 이 국제학술지에 1분기에 주목할 만한 임상 결과 관련된 쪽으로 국제학술지에 선정이 됐다라는 결과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헬릭 스미스 과거에 참 많이 투자자분들 힘들게 했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오랜만은 올라왔지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 이런 이슈를 가지고 어떤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뭔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은 물론 임상 3상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아주 시장의 어떤 평가는 좀 아직 냉정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임상 결과 관련된 쪽에서 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었고 게다가 또 대표이사가 또 사임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아직 기업의 안정화가 이어졌다고 즉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안정화가 이어졌다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들이죠. 게다가 지금 최근에는 또 들을 보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는 쪽에 고개가 살짝 들고 있는 차원 쪽에서 매수자가 같이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또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가 바이오주도 시세만 보면서 기대감과 엮이면서 약간 어떤 주가의 탄력들을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는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결과가 계속 좋았냐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가뜩이나 실적 괜찮고 어느 정도 숫자가 확인되는 종목들도 어려운데 이런 쪽의 종목들로 매매하기는 또 만만치 않다라는 쪽도 생각하게 되면 일단 여기서 초기이기 때문에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하기는 것도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밸류에 대한 부담이나 펀더멘탈 또 성과가 가시화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앞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른 측면 쪽에서 일단 시장이 정체다 보니까 이런 틈새만 노리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과연 맞을 것인지는 저는 답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이제 출발해서 예전에 낙폭이 컸던 만큼 그를 회복하면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연성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어떤 실적이나 펀더멘탈을 다 무시한 채 매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약간 투기적인 측면들이 더 가시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좀 숫자가 확인된 종목이나 그래도 매출이 제로가 아닌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쪽에서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그래도 눈길이 가는 쪽이다라고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동국제약 눈길이 가고 있고요. 이 화장품 매출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마데카솔이죠. 이걸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마데카 크림 이런 쪽으로 좀 센트리아인가요? 예, 뭐 좀 브랜드를 가지고 이어지는데 화장품 매출이 1,00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45% 성장,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 그 전년도죠. 20% 성장이라고 나오는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어떤 제약업체 쪽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인사돌, 마데카솔에서 변화가 되는 화장품 쪽의 흐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앞으로 이제 이동이 잦아지고 컨택트가 들어오기 시작했었을 때 또 하나의 변화는 그동안 나를 안 갖고 왔는데 갖고 와야겠다는 관점 쪽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그동안 또 보여줬던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톡스 관련된 휴질 같은 경우도 한 번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같은 맥락에서 미용기기 관련된 뭐 클래시스나 이런 쪽도 같이 연관을 시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또 치과 관련된 장비 쪽의 바텍 같은 경우도 이제 신흥국 쪽도 이제 서서히 영업의 길을 열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바이오 쪽에서 단순하게 기대감만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세분화돼서 실적에 대한 변화를 이끄는 종목들이 좀 느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고 실적 변화와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헬릭스미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헬릭스미스 전 거래일에 22% 급등이 나왔는데 미국 주식에서 오늘 이 클로버 헬스가 밈주식으로 부각되면서 85% 급등 마무리했거든요. 이도 헬스케어 관련주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주춤하는 철강주의 운명은이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철강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다가 요즘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과연 이 보유자분들은 익절을 하고 나와야 할지 또 신규로 진입하신 투자자분들은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좀 알아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익절을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나마 많이 싸게 사신 분들이다 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최근 들어서 약간 고점을 샀다가 점진적으로 거래도 빠지고 주가도 밀리고 하다 보니까 이거 고점에서 산 거 손절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철강주와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 어떻게 보면 참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떤 한 사이클을 탄다는 관점들이 어떻게 보면 다 사람들이 안 쳐다볼 때 그래도 여기가 다 바닥에서 샀다가 이게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제 막 또 부각을 받고 있는 또 뭐 제품 가격이나 경기의 회복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을 때 팔 수밖에 없는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인데 그렇게 하기에도 또 쉬운 전략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철강주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 쪽에서 중국발 산업 규제가 이어지다 보니까 철강 가격들이 하락했고 규제가 좀 심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중국 철강주들은 좀 힘을 못 쓰는데 하지만 국내도 이런 영향들을 같이 받는다는 것은 조금 아닐 수가 있다고 나오는 부분들이 일단 미국 관련된 쪽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주요 지역에서는 가격은 그렇게 크게 안 흔들리고 여전히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특히 이번에 보여줬던 가격이 제품 가격들을 뭐 열연이나 냉면, 철근 모두 다 어떤 고점이 아닐까라고 하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은 높은데 하지만 지금 어떤 철강을 생산할 때 이어지는 가격들이 일단 약간 한풀이 꺾여서 원자재가 약간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제품 가격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올리게 되면은 오히려 스프레드는 확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업들 이익들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구조인데 게다가 지금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가격을 5월 달까지도 계속 올렸던 추세죠. 게다가 지금 아직 미국의 인프라 투자 뭐 확정도 안 된 상황 쪽에서 확정이 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는 부분들 게다가 또 전방 산업은 건설이나 자동차, 조선 모두 다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큐가 꺾인다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피크아웃에 대한 흐름은
좀 우려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올렸던 가격에 대해서 충분히 수요가 받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실적 흐름들은 일단 적어도 1, 2분기는 더 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포스코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6천억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지난 분기 대비해서 한 5% 정도는 늘어난 수치로 바라보고 있고요. 12개월 선행 PER로 봤을 때는 한 7배가, 8배가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싼 수준도 아닌데 하지만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철강이나 화학, 대표적인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일단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점진적으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게 되면은 시세만 본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안 가니까 팔고 싶죠. 하지만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올 수 있는 기대는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았다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어떤 따라서 팔 가격대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은 오히려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혹시나 고점에 살짝 물렸다고 하더라도 시장 흐름들 봐서 살짝 비중을 좀 더 늘려가는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는 다시 실적으로 앞둔 가격대가 흐름이 나올 때 오히려 한번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것도 좀 어렵죠. 계속 여기서 언제가 바닥을 마무리하고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응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장 분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또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어떤 좀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관점이 드리고요. 그래서 또 하나 포스코는 다 아는 잘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열연 쪽이나 냉연 쪽의 흐름들도 꾸준히 가격을 올렸던 동국제강이나 또 철근도 지금 건자재 쪽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는 쇼티지가 나올 정도로 지금 가격 어떤 수요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제강 같은 경우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아마 사이클링을 타는 경기 민감 쪽에서는 그래도 한 섹터를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건설이나 건자재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를 얘기하면서 건설주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표 인허가라든가 건설 수주 모두 봤었을 때는 괜찮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경기 민감주 쪽에는 그래도 탑픽은 건설주다라고 정리를 내리면 좀 이상하네요. 네, 하지만 경기 민감주 가격 조정은 이용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약세 흐름을 펼치고 있는 철강 종목들에 대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확대된다면 앞으로 이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부터 유럽 순방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과 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영향들이 철강주에도 좀 강세로 흘러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자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오늘장 작전을 짜야 되는데 작전이 없는 게 오늘장 작전입니다. 그런가요? 네, 작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추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작전 짜기가 좀 힘든 상황들이고 게다가 시장에서는 종목이 이런 종목들이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우르르 몰려가는 쏠림 현상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약간 미임화되어가는 섹터와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종목이나 시세만 보면서 대응하는 거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어떤 시간적 여유가 많고 거기다가 하루 종일 장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일 때 오히려 시장이 재미없으면 완전히 정체가 되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안 움직이죠. 근데 이런 종목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게 되면 솔직히 오늘 하루 내 생활비 벌겠다라고 하는 관점 쪽에서는 찾아서 매매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단기 단타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나는 거기 잘 못해 그런 거 했다간 거기다 지금까지 한 90% 물렸어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좀 더 있고 시장에 좀 하루 종일 안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략 쓰는 건 절대 반대죠. 오히려 이럴 때는 차라리 내가 좋게 보고 있는 섹터, 앞으로
하반기를 개정했을 때 좀 더 좋아 보이는 섹터를 쪽에서 밀릴 때마다 조금씩 사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그때는 더 훨씬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정체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로만 접근하겠다는 전략들이 더 나을 것 같고요. 그중에 한쪽의 섹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건설주나 또 자동차 부품주 당일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은 모아가는 전략 쪽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또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도 좀 힘들다 보니까 추세 확인될 때까지는 기다리자. 그 전에 가격이 많이 싸지면은 내가 좋아하는 섹터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은 오늘장 작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종목별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제기해 주신 만큼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어떤 리포트가 진짜 보석일지 감별해 주시는 감별사 허반석 전문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뵙는데요. 이번 주 계속해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리포트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하이트진로 상저하고라는 그런 리포트 들고 와주셨습니다. 상반기에는 조금 부진했던 음식료 업종이 하반기에는 강세를 보일지 그 중에서도 하이트진로가 좀 대세로 포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술집도 다시 좀 개방을 하고 점진적으로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시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이트진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시죠. 네, 하이트진로를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랬나요? 목소리가 조금 올라가는 제 느낌 탓인가요? 네, 하이트진로, 올라갔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들이 HMR이나 냉동식품, 코로나19 수혜를 받는 언택트 수혜주들이 일정 부분 큰 시세를 좀 주었고 이제는 백신 접종이나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앞으로 말씀하셨듯이 업소용 매출이라 그럴까요? 그런 주점들의 이제 영업 제한이 조금 풀리면서 하이트진로나 주류 업체들 쪽으로의 시선 이동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진로 1분기 실적을 일정 부분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1분기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진로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 0.2% 좀 상승을 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1분기 시장 전망치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19% 상회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요인들을 조금 살펴보면 우려보다는 매출의 역신장이 줄었다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일 소주 중심으로 수출이 굉장히 양호했다 보여집니다. 전년 대비 119억 원 정도 증가한 과일 소주 중심의 수출 호조가 좀 이어졌는데요. 그에 따라서 해외 법인이나 자회사의 이익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신장이 조금 줄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뉴스를 찾아보시면 혼술이나 홈술들이 좀 증가를 하면서 결국엔 업소용 매출 생산 라인을 가정용 생산 라인으로 바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집에서 혼술 또는 집에서 하는 홈술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매출 역신장이 조금 줄어들었던 것이 1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주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트진로의 현재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결국엔 코로나19 여파가 조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 정도 속도보다는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딘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식점들이나 주점들이 아직까지는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한 성장이 조금 더딘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하이트진로의 분위기는 어떨까를 살펴보면 이 영업시간 규제가 완화된다면 그리고 업소용 채널 수요가 그에 따라서 살아난다면이라는 두 가지의 가정을 해본다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 것이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빨라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국내 백신 접종률이 이번 주면 20%에 달할 수 있다라는 목표치가 좀 나오는 것처럼 노마스크가 나오고 그러면 밤 10시 영업 제한에 대한 부분도 좀 풀려질 것이고 그러면 외부에서 밥을 드시거나 식사를 하시거나 같이 모임을 하는 이런 업소용 채널 비중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하이트 진로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빠르게 조금 증가할 수 있다라는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트 진로 하면 떠오르는 맥주 브랜드 중에 하나가 테라이겠죠. 그리고 진로이즈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앞글자를 따서 뭐 태진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돌고 있는 것만큼 그런 기대감들이 하이트 진로에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쟁사 대비 하이트 진로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업소용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19년도 신제품을 출시하면서부터도 업소용 채널 중심으로의 마케팅을 조금 강하게 했던 터라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가정, 밤 10시까지의 영업 제한이 풀린다면 그리고 밖에서 함께 모임이 증가한다면 하이트 진로의 매출은 조금 더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을 말씀을 드리면서 월요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택트보다는 컨택트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될 거고 그러면 집에서 지냈던 라면 같은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보다는 앞으로 외식 비중이 높아지는 쪽으로의 포인트를 맞춰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음료, 주류, 그리고 식자재 유통업체들의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하이트 진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19년도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서울과 수도권, 특히 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의 업소용 매출 비중을 굉장히 늘려나갔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면 경쟁사 대비 앞으로 하이트 진로는 주점들의 그리고 업소용 매출이 증가한다면 그 확보해 놓았던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의 강한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 두 가지가 일어남에 따라서 시장 수요의 반등과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혜가 하이트 진로에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러한 수혜를 조금 지켜보시자라는 취지로 리포트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점업 생산 지수 추이입니다. 보면 올해 지금 파란 색깔 진한 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1월, 2월, 3월 여전히 고개를 들고 우상향하고 있는 주점업 생산 지수 추이를 그래프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롯데 칠성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채널 비중이 높았고 그에 따라서 하이트 진로도 업소용 생산 라인을 가정용으로 좀 돌려서 1분기 실적을 조금 더 만회한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롯데 칠성 대비 하이트 진로는 맥주와 소주의 업소용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가정용보다는 업소용 그리고 외식 수요가 증가하는 앞으로의 분위기를 따라서는 하이트 진로를 조금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앞으로의 실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매출액 4% 증가, 내년에는 5%, 후년에도 4.7%, 5%에 가까운 차근차근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영업이익도 8%, 내년에는 13%, 후년에도 10% 가까운 영업이익 증가율이 보이고요. 올해 당기순이익은 34%, 3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내년에는 20%, 후년에는 13%. 이와 같이 따박따박 조금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조금 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종의 작은 기다림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오늘 리포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상저하고 지난 3월 11일 목요일에도 작전 리포트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3월 11일의 차트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의 차트를 제가 세로줄로 작전 리포트에 이때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도 기대감들이 조금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고 최근에도 600명, 700명대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백신 접종률이 조금 증가한다면 어떠한 모습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구분해 보기 위해서는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차트의 저점 구간들을 동그라미로 조금 이렇게 연결을 표시를 해보고요. 그 동그라미들을 추세선 삼아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추세선 위에 이 동그라미들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져 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반등 포인트들이 이 추세선에서 나오고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는 부합하는 차트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를 살펴본다면 앞서서 보셨듯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4에서 5%, 영업이익은 8에서 10%, 당기순이익은 34%, 20%, 13%, 후년도까지도 따박따박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에는 모멘텀 체크리스트 두 번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도 부합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 기업의 이 추세를 깨뜨리지 않고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 현 구간의 이슈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을 때는 결국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모습들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정법 두 가지를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밤 10시까지의 영업 규제,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풀어진다면 그에 따라서 외식 수요 그리고 밖에서의 모임들이 증가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업소용, 매출 비중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놓았던 하이트 진로의 수혜가 될 수 있다.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하이트 진로다라는 모습들을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꾸준하게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행한 선을 하나 더 올려놓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목표가를 한번 산정을 해보면 되돌림 자리들이 나왔던 중기 추세선을 하나 그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익률 극대화 라인으로 그 위쪽으로도 하나 올려놓고 본다면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구간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로 따지고 본다면 적어도 45,000원 언저리는 넘어갈 수 있는 올 한 해의 전망치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회복이 조금은 늦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20%를 이제는 넘어갈 거고 앞으로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밤 10시 영업시간 규제도 해제가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본다면 따박따박 이 추세 하단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기업인 만큼 조금 기다렸다가 이 추세 하단에서 나는 매수를 해야지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6월은 변곡점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반복해서 드리고 있으니 그 변곡점들 조정을 이용해서 모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하이트 진로는 상저하고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매출 수요 회복이 더딘 편이지만 올 한 해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는 좋아질 모습이다라는 모습으로 오늘 하이트 진로는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리포트나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클립 영상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시면 함께 공유하고 하이트 진로나 외식 수요 증가에 따른 음식료 섹터 이번 주 같이 의논하고 토의하는 현장 열려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리포트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에서 자세한 말씀을 좀 도와주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좀 좋아하시나요, 주류를? 제가 술을 잘 못하는 편이지만 못하는 편이지만 이왕 네. 그 맥주를 마시게 된다면 네. 청량감이 있는 하이트 진로를 알겠습니다. 역시 대단하신데 청량감이 있는 맥주 지금 채팅창에서도 하이트 진로뿐만 아니라 제조 맥주 이야기도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음식료 업종들이 좀 증가할 수 있는 이유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외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당연히 서플라이 체인처럼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이트 진로에 대한 자세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허반석 위원님 보내드리고 지금부터는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연 위원님께서 구성해 주신 포트폴리오 종목들 개장 전에 점검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저도 양봉장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빨갛게 입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양봉장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전일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걱정되긴 했는데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 양봉장 기대해 보신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 좋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 확인하고 가시죠.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두 번째로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의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시된 손절가나 목표가를 터치했을 시에는 포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합니다. 종목 보시죠. 네, 이주연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THK는 이미 수익률 달성해서 목표가 도달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1%대 수익률 다시 챙겨갑니다. 안랩은 2%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CJ ENM은 10% 수익률 유지하고 있고 광주 신세계가 수익률을 약간 반납했습니다. 1.26% 챙겨가고 있습니다. 한라홀딩스가 새롭게 편입했습니다. 현재 수익률 1.29% 달성 중이네요. 네, 주유소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저께인가요? 흠슬라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때 주가가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시 좀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바로 어제 6% 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 이주연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흠슬라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다. 35,000원 밑에서 분할 매수를 하라 이런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지금도 그 전략이 유효한가요? 네, HMM, 그러니까 흠슬라 어저께 이제 방송에서 얘기 드렸죠. 얘기 드리면서 이제 35,0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정말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기다리는 가격이고요. 지금까지 이 저평가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업황이 좋다라는 부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 내려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가격대까지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다른 종목들 좀 좋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손실이 좀 나면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그런 하락 트렌드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하고 차라리 HMM을 사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어저께 이제 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어저께 아침이구나. 어저께 아침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우일성과의 이격을 줄이는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양봉으로 전일 우일선을 이제 돌파하고 20선에서의 저항을 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또 주지 않고 반등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변곡으로 이렇게 잡히는 이러한 위치들에서의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사실 이제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흠슬라로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이 추세 라인을 본다고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오랜만에 이제 한 4개월 만에 21선을 이탈시켰기 때문에 바로 이 20선을 갖다가 2, 3일 내로 회복을 시켜준다면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이렇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현재 HMM이 가지고 있는 악재라고 한다면 대량의 이제 전환사채가 철회될 수 있는 오버행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요 6월 말에 나오는 이 오버행 이슈, 기사들 보게 되면 주주들이 횡령 배임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전환을 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산업은행은 이제 그 국가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무방할 정도의 그 91%의 지분율을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주들이 국토해양부와 이제 해양수산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은행을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회사라고 봐야겠죠. 한국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민간 기업들의 그 수익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 경제를 위한 국책은행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 이 시비를 전환하면서 여기서 이제 차익 매물을 쏟아내게 된다라고 하면 정부가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이 한 10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과연 그런 리스크를 또 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HMM을 어차피 한국산업은행이 계속해서 이제 자회사로 편입시켜 가져갈 게 아니라면 매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오는데 그렇다면 현재 10일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과 함께 기존 물량과 함께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HMM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 이슈도 앞으로 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황이 단기간 꺾일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생각하고 거기에 매각 이슈까지 더해져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종목이 되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35,000원에서 3만원 밴드대에서 매수를 하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만큼 이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잡아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한번 내려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유하신 주주분들께서는 별로 좋아하실 소리는 아니긴 한데 어찌됐든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전일 이제 보시면 이제 고정권에서 MSCI에 이제 지수가 편입이 되면서 부터 요날 이제 외인들 매수세가 2,800억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매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공매도 그러니까 외인들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지금 보시면 5월 27일에 2,800억 그리고 26일, 25일, 24일 해서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수량으로 금액을 이제 매수를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 지금 외인들이 매수한 물량 그리고 이후에 쏟아진 매도세 그렇다면 그냥 아무 수익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막 손절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매도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해지성으로 이렇게 좀 매도를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차피 이제 저점 구간에서는 물량을 또 확보를 쇼커버링을 해야 되겠죠. 쇼커버링 하면서 물량도 모으고 갚아 나가면서 다시 또 내가 매수를 하고 그렇게 되면 하방 경직은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메이저들이 플레이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 때도 수익을 보고 올라갈 때도 또 수익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외국인들 외인 투자자들도 바보가 아니겠죠. 지금 해운업 굉장히 좋다라는 거 알고 있고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올 거란 걸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 2분기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 지금 현재 운임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HMM의 전략은 딱히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추세대 하단이라든지 전저점 부근이라든지 가격 라운드 피겨라든지 이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 부근에서 아니면 추세대 하단에서 전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분할로 여러분들이 모아간다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 가지 이제 지금 경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회복하면서 이제 뭐 해운 경기 수요도 좋은 상황이긴 한데 우리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 그러니까 항공 관련된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해운 관련된 기업들에게 조금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주유소에서도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유가는 $70 결국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80불에서 85달러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연말 아니면 내년까지 이렇게 해서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중소 셰일가스 업체들의 도산들이 있었고요. 이 기업들을 인수한 업체들이 결국은 큰 메이저 석유 업체들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들이 원하는 가격대로 결국 경기가 회복될 때 좀 정상화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뭐 마지노선인 뭐 손해가 나지 않는 이 셰일가스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현재 정유 시설들이 뭐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까지 조정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결국은 $60에서 뭐 $70까지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 됐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경기 회복과 함께 유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동성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상품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상승 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해운 업체들은 조금 굉장히 안 좋은 기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벙커C라고 해서 기름을 정제할 때 가장 좀 찌꺼기가 많고 더러운 기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운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유가적인 부분이 해운 회사들에서는 가장 큰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 상승이 이어진다라는 부분은 결국 이 운송업체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은 아니긴 한데 지금 운임료 상승이 유가 상승을 훨씬 상회하면서 지금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MN 좀 전에 말씀드린 전략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만약에 이 5일선을 전일 이제 올라서지 못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봉으로 만약 조정 나온다면 또 다시 한번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정고점 박스권 상단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이 구간까지는 또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 한 6만 원 정도 보고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그쯤 가서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HMM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여전히 분할 매수 유효하고 장기적으로는 6만 원까지 돌파할 수 있다라는 시점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정말 다양한 이슈에 대응할 만한 작전들을 저희가 세워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